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세 번째 팀이죠. 클리브랜드 가디언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좀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클리브랜드가 현지 전망에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중부지구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작년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는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작년에는 92승 69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차지했고요. 뉴욕 양키스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까지 이제 맞붙었는데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월드시리즈 진출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던 팀 중에 하나였었고요. 감독 교체를 비롯해서 부상자들이 속출했지만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챔피언십까지 올라갔던 팀이었습니다. 타선과 이제 선발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긴 했지만 불펜의 강력한 힘으로 가을 야구까지 진출을 했었던 클리브랜드였고요. 이번 오프 시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FA 주요 계약으로는 오스틴 에지스와 셰인 비버를 다시 붙잡는 계약을 했고요. 카를로스 산타나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폴 시월드를 1년 계약을 하면서 불펜을 강화를 시켰어요.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 루이스 로티스를 데리고 왔고 애리조나에서 슬레이드 세코니를 영입을 했고요. 마이너 계약을 보게 되면은 크게 주목할 만한 선수는 많진 않은데 콜비 알라드와 빈스 벨라스케스 선발 투수로 또 쓸 수 있는 투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벤 라이블리라는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이너리그 계약으로서 투수로 또 일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이라트를 들어가야지. 그리고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알렉스 코, 매튜 보이드가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조시 데일러, 안드레스 히메네스, 닉 샌들린, 마일스 스트로, 그리고 피트 스트젤레크 같은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팀을 빠져나갔습니다. 향후 연봉 부담이 커지는 안드레스 히메네스를 처리했고 FA가 다가서고 있는 네일러도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누가 들어왔는지보다 누가 나갔는지에 더 주목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C입니다. 진짜 답답하다. 계속 C예요. 지금 3연속 C예요. 답답하다 진짜. 네, 아무튼 애틀랜타 기대된다 진짜. 애틀랜타는 더 낮을 겁니다. 선발 보강과 파워 보강을 좀 했어야 되는 팀인데 전체적으로 보강에 많이 실패를 했고 오히려 나간 선수들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던 오프 시즌이었는데 크리스 안토네티 사장 같은 경우는 클리브랜드의 그동안의 운영 기조가 항상 오프 시즌에 FA 계약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꾸준히 세대 교체하는 게 팀의 기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받아온 선수들이나 FA로 계약한 선수들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C를 줬습니다. 전 B입니다. 포기해요? 다 B인데 지금? 저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고 빅네임을 영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팀의 사정에 따라서 기준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클리브랜드가 애초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향후 9,700만 달러 줘야 되는 안드레스 히메네스를 정리를 했다는 부분이 높게 평가를 했었고 네일러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선수가 맞았었고 올해는 선발진이 이닝을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발 투수로 쓸 수 있는 투수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 그리고 셰인 비버를 붙잡은 점을 플러스 요인으로 봐서 저는 B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예상 라인업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스티븐 컷, 2번에 카일 만자도, 그리고 호세 라미레즈, 카를로스 산타나, 레인 토마스, 윌 브레넌, 후안 브리토가 2루수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보 네일러, 브라이언 로키오가 예상 라인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을 보게 되면 테너 바이비와 벤 라이블리, 게빈 윌리엄스, 루이스 로티스, 트리스턴 맥켄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즌 중반 되면은 셰인 비버가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불펜은 역시 엠마누엘 클레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 케이드 스미스, 헌터 게디스, 폴 시월드, 팀 헤린이 불펜진을 구성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서프라이즈 했던 팀답게 서프라이즈에서 인기가 있었던 코너명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클리브랜드가 작년의 성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감독도 바뀌었는데 바로 또 포스트 시즌에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행운이 따르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지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예전에 델스 카이클이 A의 중부 성적을 예측을 할 때 클리브랜드는 뭘 딱히 안 해도 클리브랜드다. 좀 이런 말을 하면서 클리브랜드가 그들만의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올해도 AL 중부는 화이트삭스 제외하면은 네 팀이 다 해볼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화이트삭스 제외한 나머지 네 팀이 AL 중부에서의 상대 전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클리브랜드가 30승을 올렸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승리이긴 했는데 캔자스시티가 33승보다 더 많았었고 그리고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도 29승 28승으로 클리브랜드가 별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클리브랜드가 스토브리그
그때 별다른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AL 중부 네 팀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페코다도 클리브랜드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29%였어요. 오히려 미네소타가 63%, 캔자스시티가 31%였는데 팬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클리브랜드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을 21%로 잡았습니다.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가 더 높았던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런 예측 시스템도 클리브랜드의 이번 시즌을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가 과연 이 어두운 전망들을 다 덮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불펜 관리입니다. 지난 시즌에 클리브랜드의 성적은 불펜이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불펜 이닝 수화가 메이저리그 전체 8위였고요. 거기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불펜이 50이닝 넘게 던졌는데 선발 투수가 35이닝 던진 거에 비해서 불펜이 더 많이 던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펜 과부하가 심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2년 차를 맞이한 스티븐 보트 감독이 불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에 70경기 이상 등판한 불펜 투수가 4명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어요. 엠마누엘 클라세, 헌터 게디스, 팀 헤린, 케이드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70경기 이상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헌터 게디스, 팀 헤린, 케이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 역시 앞서 예상 로테이션 말씀을 드렸듯이 벤 라이블리가 2선발로 예상이 될 정도로 시즌 초반과 이제 중반까지는 선발 로테이션이 빈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들이 올 시즌에도 많이 일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얘기한 특정 4명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사브로스키나 앤드루 월터스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월드는요? 시월드는 뭐 베테랑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근데 클리브랜드 불펜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막판에 갈수록 좀 힘에 부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클라스도 포스트 시즌을 그렸고요. 그리고 불펜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면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됐죠.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재조정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는 호세 라미레스의 조력자입니다. 어쨌든 조시 넬러는 지난해 31개의 홈런과 108타점으로 라미레스가 외롭지 않게 도와준 선수였죠.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30홈런 100타점을 해준 타자가 없다는 것. 이건 저는 생각보다 공백이 좀 클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파울 테리토리에서 클리브랜드 담당 맨디벨이 이번 시즌 클리브랜드 스토리라인을 언급한 걸 봤는데, 거기서도 언급하는 주요 과제가 누가 라미레스를 보호할 것인지였어요. 그 정도로 클리브랜드 타선에 이제 또 다른 핵심 선수가 나와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산타나가 내일러 대신에 1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산타나가 지난해 홈런을 20개 이상 치긴 했지만 39살 시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20개 홈런을 칠 것인지가 장담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오히려 산타나는 투기에 성공한 앞서 출루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팀에서 파워가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만자로도 그리고 존 캐시 노웰이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팔꿈치수를 받은 데비 프라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 라미레스가 저는 고립되면 클리브랜드의 공격력은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23년으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미레스의 조력자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도 타선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스위치 히터입니다. 앞서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리브랜드에는 지금 스위치 히터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라미레스를 비롯해서 산타나, 그리고 후안 브리토, 브라이언 로키오 전부 다 스위치 히터거든요. 전문적인 우타자가 별로 없습니다. 데비 프라이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레인 토마스와 존 켄지 노웰, 가브리엘 아리아스 정도가 이제 우타자로 로스터에 합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다투수들을 상대할 때 조언하려고 해줘야 되는 스위치 히터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클리브랜드가 다투수 상대로 이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호세 라미레즈가 작년에 자투수 상대로 우타석에서 3할 4푼 8리에 14개 홈런, OPS도 1이 넘었습니다. 카를로스 산타나도 통산 성적을 보면은 다타석보다는 우타석에서 더 강점이 있는 타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2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들 것이 상당히 유력한 선수인 후안 브리토도 2024년에 마이너리그에서 좌투수 상대로 우타석에 섰을 때 3할 타율이 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들이 좌투수를 상대했을 때 우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구 우승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에는 뭐 타릭 스쿠버리 있고, 캔자스시티에는 콜 레이건스 같은 좌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선수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클리브랜드는 스위치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위치터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세 번째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하고 좀 개를 같이 하는데요. 보트 감독이 2년차 시즌입니다. 작년에 보트 감독이 정말 놀라운 지도력을 보여줬잖아요. 2022년만 해도 선수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397일 만에 감독직에 오르더니 바로 감독상까지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프랑코나의 후임인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부상으로 선발진이 다 붕괴된 위기마저 이제 극복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첫 시즌부터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식으로 올해 작용할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는 보트 감독이 분업화가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칼 윌스 투수 코치하고 협업도 굉장히 좋았었고 보트 감독 본인이 코치들의 전문 분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뒤로 빠지고 총 책임자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지난 시즌이 끝나고 크랙 알버네스 벤치 코치가 올해 이제 부감독으로 승진이 됩니다. 근데 부감독으로 올라왔다는 게 보트 감독 입장에서는 좀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물론 부감독의 역할이 벤치 코치와 다르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승진했다는 것 자체가 보트 감독이 본인이 감독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해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본인이 이룬 게 워낙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올해 좀 더 욕심을 내고 자기 주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트 감독의 2년차 올해 시즌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욕심을 많이 안 부리는 게 보트 감독에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아, 프리뷰 퉁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에이, 설마. 아무래도 클리브랜드 프리뷰 얘기하는데 화이트삭스 얘기해가지고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 시즌에 지구 우승을 클리브랜드가 했는데 의외로 화이트삭스를 제압을 하지를 못했어요. 지난 시즌 중부지구 팀들의 화이트삭스 상대 성적을 보면 미네소타가 12승 1패 했고요. 디트로이트가 10승 3패, 캔자스시티가 12승 1패 했습니다. 근데 클리브랜드는 8승 5패. 다른 팀들에 비해서 화이트삭스에 대해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클리브랜드가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미네소타 이런 팀들에 비해서 전력 보강도 많이 못했고 예상 지구 우승 확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 시즌에도 다른 팀들이 화이트삭스를 제압을 하는데 클리브랜드는 못한다. 그러면은 지구 우승 2년 연속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화이트삭스를 좀 더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확실하게 치고 나가야지만이 클리브랜드가 2년 연속 지구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화이트삭스를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뽑아왔습니다. 선두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 선두의 배려? 네. 우리 앞서 나가니까 굳이 얘는 안 잡아도 된다? 너무 많이 지면 또. 근데 혹시 화이트삭스 프리뷰 할 때 또 관전 포인트 클리브랜드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너무 날려먹는 거다. 이거 넣는 거는 지약합시다. 네, 그런 정도로 날려먹지 않습니다. 키플레이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엠마뉴엘 클라세입니다. 올해 클리브랜드는 작년보다 이제 선발진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상 선발진 봤을 때는 저는 올해도 마운드의 중점적인 부분은 불펜진이라고 보거든요. 앞서 이제 제가 보트 감독이 올해는 좀 본인이 더 주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마무리 클라스가 작년의 위력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이런 4게임에서 47세이브, ERA 0.61을 기록을 하면서 3년 연속 리그 최다 세이브 1위를 지키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 성적이 7게임 나와서 8이닝 12피안타 8실점으로 최면을 구겼죠. 아, 심각했죠. 네, 커터 제구가 몰리면서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클래스를 또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클리브랜드는 불펜에 뛰어난 투수들이 많이 있죠. 케이디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당장 마무리를 맡아도 이상할 게 없는 투수인데 저는 그래도 클리브랜드가 원활하게 불펜 운영을 좀 이어가려면은 올해도 끝판왕은 클라스가 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위력을 클라스가 유지를 하면서 올해도 클리브랜드의 불펜을 이끌어줘야 클리브랜드가 이제 불펜 야구로 또 한 번 우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클라스를 뽑았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후안 브리톤이다. 후안 브리톤? 네, 오, 메이저리그 데뷔를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을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루수가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빠져나가면서 가브리엘 아리아스랑 후안 브리토 둘 중에 한 명이 주전 이루수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맨디벨 같은 경우에도 후안 브리토가 좀 더 앞서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2022년 11월에 놀란 존스 트레이드 때 그렇죠. 클리브랜드로 넘어온 선수인데 클리브랜드 타선에 없는 것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트리플 A 2시즌 동안 149경기에서 21개의 홈런을 쳤고 94볼넷에 109 삼진을 당했습니다. 타석당 볼넷 비율이 13.9%고 삼진 비율이 16.2%인데
2024년 메이저리그의 타석당 볼넷률이 13% 이상인 선수가 규정 타석 세운 선수 중에 에런 저지, 후안 소토, 카일 슈아버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만큼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볼넷을 그치, 얻어낼 그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이너리그에서 뭐 비슷한 이제 볼넷률을 보여줬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고요. 클리브랜드가 지난 시즌에 볼넷률이 7.9%였거든요. 메이저리그 21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타석에서 뭐 인내심이나 선구안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가 후안 브리토라고 생각하고 뭐 단순히 선구안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파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히메네스보다는 수비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공격 쪽에서는 타선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후안 브리토를 한번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와서 좀 당황했었는데 브리토가 들어보니까 클리브랜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네요. 이게 뭐 메이저리그에서 그대로 좀 이식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최고 최악 시나리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고 시나리오는 클리브랜드가 AL 중부에선 LA 다저스다. 압도적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팀들이 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후에 웃는 팀은 클리브랜드의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0홈런 타자 5명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호세 라미레즈의 조력자를 찾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시 네일러가 빠져나간 자리를 한 명이 다시 툭 튀어나와가지고 호세 라미레즈를 도와주는 거는 뭐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런을 나눠치면서 20홈런 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2007년이 20홈런 5명 시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 오래됐어. 네, 사이즈모 아니야? 당시에 뭐 가코, 라이너도. 네, 헤프너, 빅터 마르티네즈, 자니 페랄타, 그레디 사이즈모 5명의 이제 20홈런 타자를 배출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뭐 라미레스, 산타나 그리고 만자르도도 지금 타석에서 파워를 그쵸, 기대하고 그쵸. 있는 네. 선수고 뭐 레인 토마스 앞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뽑은 후안 브리토도 데뷔해서 20홈런 치면은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것 같고 파워가 좋은 존 켄지 노에 같은 선수도 뭐 20홈런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이제 20홈런 타자 5명을 최고 시나리오로 뽑아봤어요. 저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 간단합니다. 호세 라미레스가 아프다. 네. 이것만큼 클리브랜드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이삭스 상대 5할 승률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이제 성적이 더 떨어지면서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클리브랜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계속 지금 하이삭스 뭐 끼업하는 느낌인데. 아니야. 그건 기분 아니고요. 탓인가? 네. 저희가 프리뷰 세 번째 팀이죠. 클리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클리브랜드의 2025 시즌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 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